보톡스 같은 이제 시술들을 받는 여성분들의 그 나이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나이보다도 더 큰 인자가 사실은 자외선이라서 그렇구나. 기미를 예방하는 거를 물어보면은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릴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좋은 날 피부과 정세영 원장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장님 엄청 잘생기셨죠? 핸섬해요. 잘생긴 정세영 원장님을 만나려면 좋은 날 피부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은평구에 개업해 있고요. 지금 네. 개업한 지 9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9년이나 하셨어요? 네, 응암역 쪽에 있습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하고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지금보다 괜찮았을 땐 좀 네. 들었었는데요. 아직 민망한데 네, 요즘엔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지금도 좋으신데. 네. 구독자님들께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요즘은 남자분들도 피부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렇죠. 신경 많이들 쓰시고요. 미용으로만 봤을 때 오시는 분들 10명이라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한 3분, 오. 여자분들이 7분. 그래서 예전보다 그 추세가 좀 더 남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이제 이 비율이 비슷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도 중년 되신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퇴직하거나 본인 시간이 이제 생겼을 때 네. 거울을 딱 보면은 이제 자기의 그 나이 드신 모습을 보고 충격도 받으시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젊은 시간을 더 누리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충격 받는다 소리가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저도 충격적이에요. 갈수록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네. 피부가 재생이 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걸 좀 느끼니까 노화의 네. 가장 큰 핵심 부분이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다 모든 것들이 생기니까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 그러면 네. 원장님 피부과에서 네. 연령별대로 가장 인기가 있는 시술은 어떤 시술이에요? 다양한 연령대가 오죠. 보통은 이제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은 10대서부터 7, 80대까지 이게 쭈루룩 이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네. 나이대별로 피부 타입이 다 변하게 돼요. 네. 피부 타입은 본인이 타고날 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변하게 되는데 우리 성격 유형 검사할 때 MBTI라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4가지 항목을 갖고 총 16가지의 성격을 나누게 되는데 예. 피부 타입도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16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항목이 지성인지 건성인지, 예. 두 번째 보는 항목이 예민한지 안정적인 피부인지, 세 번째 보는 게 색소가 잘 침착되는 형인지 색소가 잘 안 남는 형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잘 처지는 형태인지 탄력이 좀 많은 형태인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피부 타입을 나누게 되는데 10대들은 처지고 안 처지고가 사실 10대는 전혀 중요치 않잖아요. 네. 10대는 지성인지 건성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나이대예요. 그게 이제 피부로 나타날 때는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10대들이 오면은 전부 다 여드름. 네, 거의 98% 이상 다 여드름 치료를 하는 거고 요즘에는 여드름 이런 시술 장비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되게 침습적, 되게 세고 막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빛을 이용해서 그 여드름 병변에다 쏴주면은 그 각질이 좀 과하게 증식된 걸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모공이 막히는 것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드름균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 염증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 시술들을 10대들은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은 세안법을 좀 어떻게 자녀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10대들 세안법은 네. 보통 여드름이 안 씻어서 생기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래요? 요즘에 그렇죠. 원체 그쵸 위생도 좋고 만약에 안 씻어서 생겼으면은 네.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항상 그 기준은 세안이 오히려 과하면 네. 여드름도 더 생길 수 있고 더 장벽이 깨지면서 실제로 기미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10대들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잘 씻을 때 압력을 주지 않고 한 15에서 20초 이내로만 네. 그리고 닦을 때는 대부분 이제 코 속이랑 네. 귀 주변을 좀 이렇게 많이 안 닦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게는 말고 그냥 꼼꼼하게 그냥 닦는 거 전체적으로 잘 닦는 거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게 한번 흉터가 남으면 진짜 안 없어지잖아요. 그쵸. 네. 흉터도 문제고 네. 이 여드름도 결국은 염증이기 때문에 네. 염증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은 그 후유증으로 20대, 30대는 예민한 피부로 넘어가게 돼요. 여드름은 좀 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거를 권해드리고 대신에 너무 피부에다 자극을 주는 그런 시술들이나 그런 거는 좀 피하라 그러죠. 아, 그렇구나. 네.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세안법이 또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아, 그렇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네. 어떻게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도움이 되게끔. 이제 10대에서 이제 20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네. 이제 피부 타입이 지성건성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예민한 피부인지 안정적인 피부인지가 20, 30대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20대는 화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맞아요, 맞아. 물론 10대도 합니다. 예. 하지만 화장을 하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모공이 잘 커버가 안 되죠. 그리고 홍조가 잘 커버가 안 돼요. 이 붉은색은 일반 우리가 쓰는 살색의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색조로는 잘 안 가려지고 사실 그거의 반대색인 초록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색감 맞추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모공을 막기 위해서 네. 화장을 더 두껍게 하고 그렇죠. 홍조를 지우기 위해서 더 두껍게 하고 네. 그렇게 화장을 두껍게 하다 보면은 클렌징이 셀 수밖에 없겠죠.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강박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20대, 30대는 예민한 피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세안제가 너무 과함으로써 예민한 게 더 과해지는 거죠. 과해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네. 방송에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클렌징을 2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그게 퍼프를 쓰는 에어 쿠션이라든지 예. 컴팩트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색조가 강한 파운데이션 같은 걸 쓸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중 세안이라는 거는 보통 1차 때는 클렌징 오일, 워터, 밀크 네. 뭐 이런 것들로 화장을 지워주고 네. 2차 세안으로는 보통은 젤 클렌저나 아니면은 이제 폼 클렌저 이런 걸로 2차 세안을 하게 되는데 화장을 안 하면 좋지만 네. 만약에 그런 색조를 꼭 해야 된다면 이중 세안을 하시고 1차 때는 그렇게 화장을 잘 지워내시고 2차 세안할 때 폼 세안할 때는 폼 세안은 압력을 절대 주지 말고 네. 10에서 15초만 세안 후에 네. 얼굴이 빨개지거나 얼굴이 땡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세안법이에요. 세안 후에도 로션을 어느 정도 안 발라도 내가 너무 땡겨서 막 로션을 찾을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세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세안법입니다. 그래요. 네. 그 원장님은 잘 세안을 하시니까 이렇게 남자분이신데도 피부가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한번 우리 원장님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원장님께서는 20, 30대 피부를 잘 하기 위해서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품명을 딱 말씀드리기는 예,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예. 이게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도 네. 전혀 모르는 그런 네. 화장품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람마다 그렇게 많은 거는 다 달라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권해드리는 건 조금 어렵고 예. 만약에 화장품에 이걸 써도 안 맞고 저걸 써도 안 맞아서 뭘 네. 써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권해드린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는 그렇게 피부 장벽이 많이 깨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의료 실비가 되는 의료 네. 기기로 돼 있는 보습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보통 MD, 그러니까 음. 이 메디컬 디바이스라 그래서 MD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보습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정말로 내가 뭘 써도 트러블이 날 경우에는 예. 피부과에 가셔서 예. 그렇게 하나를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과에서 피부에 맞게 네. 시술을 받는 것도 젊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질환인 상태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피부는 항상 스펙트럼이거든요. 네. 나빠지면 질환이고요. 예. 조금 안쪽에 들어오면 그냥 피부 타입인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질환일 때는 빠르게 치료를 해서 내 피부 타입으로 가져오는 거고 네. 이 내 피부 타입에서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시술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질환 상태일 때 시술을 받는다고 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인지 예. 미용인지 이거를 미용인지. 잘 선택해서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한 게 저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통 보톡스, 필러 네.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첨가한 얼굴이긴 해요. 첨가한 얼굴이기는 한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네. 보톡스는 뭐 부작용 나봤자 어차피 길어야 3달이면 다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네네. 필러에 대한 거는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꽤 아.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사들도 많이 이제 학습이 됐고, 그 예방법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미용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병원 쪽에서만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필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그쵸. 좀 안심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게 필러나 네. 보톡스 같은 이제 시술들을 받는 여성분들의 그 나이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보통 이제 보톡스란 단어를 처음 관심 있게 생각하는 나이가 20대예요. 아, 그래요? 20대는 주름이 없죠. 근데 그쵸. 20대가 보톡스를 하는 이유는 턱선 때문에 하죠. 아, 여기 V라인 얄쌍하게? 만들 때, 그쵸. V라인 만들 때 그때 이제 보톡스를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주름에 효과가 있는 보톡스는 네. 30대부터 시작을 해요. 아, 30대부터요? 네, 30대부터 어디가 먼저냐면 눈가입니다. 아, 여기요, 여기? 그쵸. 와. 이게 친구들을 만나서 막 한창 웃고 응. 집에 들어왔는데 주름이 이렇게 화장에 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웃었는데 웃고 났더니 팔자주름에 이렇게 실주름이 싹 가 있는 거죠. 갑자기 네. 무서워요. 네, 이러면서부터 이제 보톡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나이대가 이제 30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해요. 이게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주름 필러인데 네. 이렇게 미세한 주름에다가 필러를 그냥 살살살 놔줘갖고 주름이 약간 물에 뿔듯이 약간 부풀어져서 주름이 좀 없애주는, 실주름을 좀 없애는 시술들도 필러로 하고, 그리고 볼륨 필러라 그래서 네. 코를 높이거나 이마를 뻥긋하게 하거나 턱을 나오게 하거나 네. 팔자를 나오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볼륨 필러인데, 그런 것도 보통 이제 30대 때 시작을 하죠. 눈 밑 꺼진 것들, 네. 뭐 이마의 굴곡들, 아. 팔자 뭐 이런 데들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이마를 봤는데 짱구가 되어 있고 여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고 이제 50대 나이에도 네. 이런 시술들을 하면은 이제 노화를 조금 이렇게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되죠. 외형적으로 되는데 보톡스를 많이 맞다 보면은 네네. 20대, 30대, 뭐 30대죠. 30대 때는 맞으면은 네. 정말 그 4개월, 6개월을 딱 가요. 아. 그래서 주름이 정말 좋다가 이렇게 빠지면 또 맞으러 가고 하는데, 네.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눈가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네. 예전처럼 오래 안 간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톡스도 안 받나 봐, 식욕이 땡기는데 보톡스 다 먹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톡스가 작용은 다 하는데 예. 이제 문제인 게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 근육은 점점 얇아지잖아요. 예. 근데 얼굴 근육은 세져요, 특정 부분들이. 아. 그래서 보톡스는 근육을 약화시키는데 예. 나이가 들수록 거기는 세지기 때문에 보톡스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게 보톡스인데요. 예. 근육 위에는 피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면 피부가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 탄력이 좋은 피부들은 이렇게 좀 따라서 움직여도 다시 팽팽한 피부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피부가 좀 약해지고 노화가 되면은 근육이 조금 움직이면 걔네들이 막 같이 움직이다가 그게 흔적으로 남아요. 탄력이 떨어지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살아나도 주름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자주 맞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매달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쵸. 그러면 그것도 막 시간이 점점 이제 많이 맞으시면 막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막 보름에 한 번 맞게 되고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면은 네. 충분히 하는, 똑같은 부위를 놓는 건 아니고요. 얼굴 전체 중에서 네. 빠진 부분들을, 예를 들어 30대가 눈가에 100을 맞는다. 네. 그러면은 매달 맞으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15 정도를 포인트를 이렇게 놔서 양을 조절해가면서 놔요. 그래서 실제로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물론 찔러서 그렇구나. 아프기는 하지만. 네, 요즘 이제 저도 들어서 보니까 운전을 하고 맨날 이러니까요. 햇빛이 어찌됐든 그렇죠.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미 같은 것들이 기지개를 탁 피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예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40, 50대가 가장 정말 간절하게 원장님께 원하는 질문입니다. 기미 어렵죠. 네. 기미는 그래도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가장 노화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예.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습관. 근데 이 모든 거를 통틀은 거보다도
더 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자외선이에요. 나이보다도 더 얘가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나이보다도 더 큰 인자가 사실은 자외선이라서 그렇구나. 기미를 예방하는 거를 물어보면은 네. 100명의 피부과 전문의 중에 특이하신 분들 빼고 거의 네. 99명은 다 선크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크림이 사실 기미의 가장 예방법이고 예. 선크림을 이제 바르는 방법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바르는 방법이 SPF를 높은 걸 쓰는 걸 또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예. SPF 30이나 50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SPF 50이라 그래서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사실 덧바르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바르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1시간 전에 바르고 그래서 뭐 한 11시나 12시쯤에 좀 선크림 한번 덧바르는데 네. 얼굴 다 바르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기미가 주로 생기는 데는 딱 여기거든요. 아, 여기. 그래서 여기만 아. 살짝 덧발라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만. 네, 그래서 여기만 좀 이렇게 바르시면 기미 예방법은 굉장히 아. 좋고요. 또 화장품 쓰시는 거죠. 화장품에 이제 기미 예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 가장 큰 건 이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들어간 화장품들을 쓰시는데 네. 요즘에는 화장품 회사들도 다 좋아져서 비타민 C를 안정화시키는 비타민 E 예. 그리고 뭐 내지는 코엔자임 Q10 예, 내지는 예.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화장품이 많이 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는 것도 예방법 되고요. 그리고 기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미가 몸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아팠거나 그러면 기미가 어느 순간 팍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 팍 올라올 때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뭐 잠 잘 자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럴 때 먹는 약들도 있어요. 기미 네. 먹는 약. 아. 그래서 먹는 약으로 이렇게 급성으로 기미가 확 올라왔을 때는 네. 한두 달 정도 먹는 약 쓰면서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술은 말고 그러니까 먹는 약 쓰면서 조금 안정화 시켜 놓고 그렇게 안정화 됐는데도 기미가 계속 깔려 있거나 유지가 되면은 예. 그때 이제 부드럽게 예. 시술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죠. 아. 그래서 선크림,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먹는 약의 약간 도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기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기미가 이게 한 번 딱 생기면은 참 없어지기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로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네. 그렇죠? 실제로 기미라면은 절대 세게는 안 되고 너무 자주 가진 마시고 아, 자주 가진 그냥 말고요. 적정선에서 네. 노화를 좀 막아서 기미가 더 심해지지 않는 정도로 음.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40, 50대 되니까 또 기미도 문제지만 네. 이제 피부가 이제 처지더라고요. 아, 저도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대별로 쭉 보고 있는데요. 네. 40대 그런 막 색소, 약간은 탄력 위주의 리프팅 그런 네. 게 이제 3, 40대들이 주로 했다 그러면은 네. 40, 50대는 실제로 처져요. 그거 실제 네. 처져. 그거 너무 처지는 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처지면서 꺼지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처지면서 내려온 거고 처지면서 꺼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때는 좀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실제 리프팅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저희 관점은 일단 처진 거는 없애줘야 돼요. 아. 꺼진 것과 처진 것을 잘 구분을 해서 꺼진 걸 채우는 건 쉬워요. 뭐 스컬트라라는 시술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필러라는 시술도 네. 있고 넣으면 올라오니까. 아.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내 얼굴에다 뭔가를 넣었으면 얼굴의 부피는 커지겠죠. 그래서 착시 현상을 줘서 얼굴이 커 보이긴 안 하겠지만 네. 커지긴 커져요. 아. 그래서 처진 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1번.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지방, 이 뺨에 있는 지방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미 예. 기능을 잃은 지방들, 이 변성된 지방들을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여자들이 여기가 남자들이고 다 여기가 처지는 거죠? 아, 그쵸. 다 여기가 와. 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지방이 많이 쌓이는 데들이 뭐 20대들은 여기 광대에 많이들 하고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눈밑 지방, 아. 그 다음에 이제 팔자 지방. 아, 팔자. 팔자 주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팔자 지방이 주름을 누르고 있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뺨에 있던 지방이 내려와서 턱선 지방.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방들이 내려와서 입술을 누르죠. 예. 그래서 입꼬리가 자꾸 말려 들어가요. 아. 그래서 입꼬리 위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신부볼이라 그러는 예. 제일 여기 이 부분. 예, 예. 그 부분. 아. 그 다음에 턱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 경부 지방들. 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턱 밑 지방. 다 그런 데들이 처지고 예. 그런 지방들이에요. 거기를 아. 먼저 정리를 좀 해주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좀 채워야죠.
꺼진 부분을 채우는데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뺄 지방도 없이 너무 이렇게 다 마르신 분들은 네네. 이제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스컬트라라는 콜라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콜라겐 주사라고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를 넣어서 좀 채울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시술은 여기 있는 이제 지방을 녹이는 걸 저는 많이 네. 특화시켜서 하고 있고, 아, 제가 하는 그러세요? 주사는 이제 미라클이라는 주사고, 예. 그 주사는 한 번 맞으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제 지방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높아요.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턱에서요. 네. 내려와가지고 아, 이 목이 네. 아, 그쵸. 목걸이 선같이 이렇게 맞죠. 주름이 가로주름이라고 이렇게 그러죠. 있어요. 그쵸.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주름도 많이들 신경 쓰시죠. 그래서 연예인들 보통 올 때 얼굴은 판판한데 목의 주름이라든지 그렇죠. 손등의 주름을 보고 나이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얼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눈가를 보면 나이가 유추가 돼요. 아 그래요? 네, 눈가가 특히 피부가 얇고 네. 여기가 이제 항노화 치료, 이 주름 치료하기가 이 눈꺼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알이 있으니까. 아. 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데들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목도 이 나이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딱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목주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유전적인 게 가장 커요. 주름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면 하고? 돼요. 주름이 그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팁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게 수면 주름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도 자고 나면 베개 눌려서 주름 생겨요. 난 이쪽에 주름이 있는데 그게 베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안 지워져요. 그런 게 수면 주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예. 거기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머. 그래서 이 베개를 선택하시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목을 이렇게 목이 접히지 않게끔, 예. 이렇게 잘 때도 옆으로 자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딱 누워서 자게끔. 아 이렇게 하늘 보고 수면 오.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 그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비타민 A 바르시는 거예요. 아 비타민 A를요? 네, 비타민 A가 다른 말로는 레티노익산이라고도 그러고 레티놀이라고도 하고 레티날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게 이제 비타민 A가 피부에 흡수가 돼서 이게 변환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활성화된 게 이제 레티노익산이고, 이걸 통틀어서 다 비타민 A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바르시는 이유가 이 비타민 A가 가장 잘 알려진 항노화 물질이거든요. 화장품 성분으로서는. 아 비타민 A 먹는 거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있죠. 피부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바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목에다 발라주시면은 이 표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들도 자극해줄 수 있고, 진피에 있는 섬유 모세포라 그러죠.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뭐 이런 거 지방도 일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해줄 수 있는 가장 입증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A 크림을 바르는 거죠. 아, 비타민 A는 그리고 밤에 바르셔야 되고요. 아 밤에요? 네. 잘 때?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약품으로는 스티바이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라인들이 레티놀 라인이에요. 예. 보통 눈주름에 많이들 쓰죠. 약간 이 비타민 A가 고가기는 한데 그래도 저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성분의 그런 좋은 제품들도 많고. 아 그게 가격대가 좀 비싼가 네, 보죠? 비싸요. 아.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닥터 디퍼런트 회사 네. 거를 좀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아서 그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40, 50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딱 이제 여자로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이걸 가장 또 실감하는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꼭 써야 되는 화장품 혹시 있을까요? 꼭 써야 되는 거,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네네. 음식도 되게 많고, 네. 화장품도 굉장히 많고, 운동법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화장대 딱 보시면은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샀고, 요거 샘플 있고, 요거는 또 샀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맞죠. 유효 성분이라 그래요. 화장품에서 이제 특화돼서 나오는 거, 보통 세럼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유효 성분은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A랑 예. 비타민 C예요. 아, A랑 C. 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알다시피 가장 강력한 항노화, 네. 그다음 항산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타민 A랑 비타민 C를 권해드리고, 그래서 비타민 C는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고, 비타민 A는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성분이고, 아.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네네. 같이 쓸 때는 비타민 A는 밤에 쓰시고, 네. 비타민 C는 아침에 쓰시고, 아, 아침에. 네. 아, A는 밤에, 네, C는 C는 아침에. 아침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쓰시다가 계속 쓰다 보면 좋은지 몰라요. 똑같은 화장품을 또 사기도 약간은 좀 꺼려져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써보고 싶거든요. 그죠? 맞아요. 기본적인 거 쓰시다가 누가
보태더라. 그러면 또 이 화장품이랑 이런 마사지 같은 거는 감성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 말고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다 물론 입증은 다 100% 되진 않았겠지만 네.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성분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큰맘 먹고 네. 기분 좋게 적당한 금액대에서 무리 아닌 무리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기본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 예방 화장품이라 하시면.